아직 1살이 안 된 손주를 돌봐주실 때 주의해야 할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아기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손주 돌보는 어르신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날이 많습니다. 예전 같으면 손주는 잠깐씩 안아주고 놀아주고 간식이나 하나 챙겨주는 정도였는데요. 요즘은 다르죠. 엄마 아빠는 일하느라 바쁘고 어린이집 보내기도 불안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루 종일 돌보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어요. 저도 친구들 모임 나가보면 거의 절반은 요즘 손주 때문에 허리가 끊어진다고들 하세요. 아침부터 이유식 먹이고, 기저귀 갈고, 엎어졌다가 일으켜주고, 낮잠 재우고, 옹알이에 맞장구 쳐주고, 산책 데리고 나갔다 오면 어느덧 하루가 훅 갑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꼭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어쩌면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예전부터 들었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위험할까 하고 의문이 드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만큼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은 작은 정보처럼 보이지만 자칫 손주를 잃을 수도 있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늘 귀에 익숙하게 들어왔던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꿀이지요. 기운 없을 때 따뜻한 꿀물 한 잔, 기침할 때 꿀 한 숟갈, 목이 칼칼할 때 꿀차를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은 오래된 전통처럼 자리 잡아왔습니다. 어른들에게는 꿀이 영양이 풍부하고 몸에 좋은 자연식품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조금 아플 때, 기침이 날 때, 꿀을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기에게는 이 꿀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돌이 되기 전 아기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영아 보툴리누스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조금 낯설게 들리실 겁니다. 영어로는 인펀트 보툴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이 병은 꿀 속에 들어있을 수 있는 아주 미세한 균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 균의 이름이 바로 보툴리누스균입니다. 우리가 꿀을 볼 때 달콤하고 투명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냄새도 나지 않고 맛으로도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 번 끓여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균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꿀을 안전하게 소독하거나 살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른들은 왜 괜찮을까요? 우리 어른들은 장 속에 이미 수많은 유익균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나쁜 균이 들어오면 쉽게 싸워서 이겨냅니다. 그런데 아기는 다릅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의 장은 아직 건강한 균들이 충분히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툴리누스균이 몸에 들어오면 바로 독소를 만들어내며 몸을 마비시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전혀 이상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도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이 지나면 이상 증상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아기가 젖병을 물려도 금방 놓치고 빨아먹는 힘이 점점 줄어듭니다. 아기가 먹는 양이 줄면 금세 기운이 빠지지요. 그 다음 나타나는 증상은 표정 변화입니다. 아기의 눈꺼풀이 반쯤 감긴 채 잘 뜨지 못하고 얼굴 근육에 힘이 빠집니다. 평소에는 엄마 아빠 얼굴만 봐도 방긋 웃던 아기가 멍하니 아무 표정 없이 바라만 보게 됩니다. 또한 울음소리가 점점 약해집니다. 크게 울던 아기가 조용하게 흐느끼듯 힘없는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증상은 숨쉬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숨이 가빠지거나 가슴과 배가 평소와 다르게 움직입니다. 호흡이 느려지거나 중간에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곧바로 응급실에 가야 합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제 친구 경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입니다. 벌써 30년 넘게 아이들만 봐왔지요. 그날도 진료 중이었는데 할머니 한 분이 1살도 안 된 손자를 안고 헐레벌떡 들어오셨답니다. 아기가 잘 못 먹고 축 늘어져 있고 표정도 멍하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였대요. 경수는 심상치 않다고 생각하고 바로 응급 검사를 했고 아마도 영아 보툴리누스증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영아 보툴리누스증에 대해 설명드렸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리셨대요. 그 전날 아기가 기침을 조금 하길래 꿀을 티스푼으로 아주 살짝 떠서 먹이셨다고 합니다. 달콤하니까 아기가 기분도 좋아질 것 같고 목에 좋다고 하니까 진짜 조금만 발랐어요.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꿀이 좋은 줄만 알았지. 아기에게 위험하다는 건 그동안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아기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더 튼튼해지라고 주신 그 한 숟갈이 오히려 아기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작은 양이라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한 숟갈이 아니라 아주 조금이라도 꿀이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꿀이 섞인 음식도 절대 안 됩니다. 빵에 꿀을 바르는 것, 꿀차를 시켜서 주는 것, 꿀이 들어간 과자나 과일도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꿀은 절대 돌 안 된 아기에게 주면 안 됩니다. 어떤 브랜드든 아무리 좋은 꿀이라도 안 돼요. 100% 국산 유기농 꿀이라 해도 아기 장애는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꿀을 먹여도 괜찮습니까? 돌이 지나면, 즉 첫 생일이 지난 뒤에는 아기의 장이 더 튼튼해지고 면역력도 커집니다. 그때부터는 조금씩 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절대 꿀을 가까이 두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혹시 꿀 대신 달콤한 걸 주고 싶으시다면 돌 이후에 의사와 상의해서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전에는 꿀을 주지 마세요. 또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꿀을 먹이지 않아도 충분히 잘 낫습니다. 방 안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면 목이 덜 자극됩니다. 또 물이나 분유를 조금씩 자주 먹이면 좋습니다. 혹시 숨쉬기가 어렵거나 열이 많이 나면 바로 소아청소년과에 가서 진찰받으셔야 합니다. 민간요법으로 꿀을 주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꿀을 먹은 뒤 아기가 젖을 잘 빨지 못하고 표정이 축 처지고 기운이 없거나 호흡이 이상해지면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그때 의료진에게 꿀을 먹은 적이 있다고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이 정보는 진단과 치료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들으신 내용을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꿀은 어른에게 좋은 음식이지만 아기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둘째, 돌이 되기 전까지는 꿀을 절대로 주시면 안 됩니다. 셋째, 꿀이 들어간 음식도 모두 피하셔야 합니다. 넷째, 꿀을 먹고 이상 증상이 생기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다섯째, 감기나 기침에는 깨끗한 공기와 따뜻한 물,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며 돌봐주세요.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면 손주가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른들이 해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보호입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마음에 부담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잘못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더 안전하게 돌보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모두 튼튼하게 자라길 바라며 여러분께도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